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였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폭동, 이른바 LA 폭동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시 LA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였습니다. 불길이 도시를 삼키고 총성이 밤새 이어졌으며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일궈온 한인타운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수십 명,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탄탄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특히 흑인과 저소득층 커뮤니티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치안은 악화되었고 분노는 쌓여갔습니다. 그 분노가 거리의 문화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힙합 문화였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당시 흑인 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외침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한국인 이민자들은 작은 가게부터 하나씩 기반을 다지며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슈퍼마켓, 주류 판매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이 중심이었죠. 이 모습은 일부 흑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1991년 LA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한인 점주와 흑인 소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양 커뮤니티 사이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1992년 또 하나의 사건이 폭발합니다.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이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시민의 캠코더에 찍혀 언론에 공개됩니다.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가해 경찰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쌓여있던 분노는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도시는 불타기 시작했고 약탈과 방화,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통제력을 잃었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한인타운은 매우 불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폭도들의 이동 경로 한가운데 있었고 경찰 방어선은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인타운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장면이 바로 훗날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입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한인 교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방어에 나섰던 것이죠. 대부분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었고 몸이 기억하듯 총기를 다루는 모습에 현지인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인물이 바로 해병대 출신 아저씨였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와중에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권총을 들고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겠죠. 실제 전장을 경험한 사람의 담력은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폭도들도 총이 무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고 충돌은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폭동은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된 후 진정됩니다. 이후 로드니 킹이 방송에 나와 왜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합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폭동 이후 한동안 한인 상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많은 교민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총성과 붉게 물든 하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무장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총을 구입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 자위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력의 확산 가능성도 늘 안고 있습니다. LA 폭동은 단순한 도시 소요가 아니라 인종 갈등, 경제 불균형, 제도적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작은 내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는 대화를 시작했고 공동 행사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당시만큼의 긴장감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일주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불타는 거리, 멈추지 않는 사이렌 소리, 옥상에서 밤을 새우며 가게를 지켜야 했던 기억들, 그리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와중에도 앞으로 걸어나가던 한 해병대 출신 아저씨의 모습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맹함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는지,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쉽게 균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고 그 순간을 막아내는 건 결국 사람들의 선택과 용기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